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ERP 부분에서 ERP 첫 장이죠. 경영혁신과 ER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개념은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우선은 등장 배경을 한번 알아볼게요. ERP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시면 기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쵸?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컴퓨터의 기술이 발달이 됐다. 그러면서 ERP라는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세스라는 게 들어서게 되는데, 이 ERP는 컴퓨터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수작업을 하던 시기에서 벗어나서 컴퓨터가 활용되는 시기로 넘어왔다. 이 시기를 우리가 보통 199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가 복잡해졌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업무의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처리도 복잡해지면 누락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컴퓨터는 그렇지 않더라. 컴퓨터는 모든 걸 기억하고 처리를 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규제가 완화가 됐다. 그 다음에 경쟁도 경쟁이지만 스피디한 사회가 된 거죠. 계속 빠르게 진화가 되면서 다양한 정보들이 일어나고 또 업무가 자연스럽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ERP가 등장하게 됐다. 그리고 경쟁도 심화가 됐죠. 어느 한 회사에서 A라는 제품을 만들어내면 바로 다음에 A-라는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냅니다. 조금 더 개량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는 또 A-의 다시라는 걸 또 만들어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이 돼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한 기법이 필요해졌다. 그게 ERP다라는 겁니다. 원래 ERP 자체는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보통 ERP 영업, 구매, 구매 자재라고 하죠. 자재, 그 다음에 무역, 물류, 그리고 인사, 회계, 이런 여러 분야들을 갖다가 묶었어요. 어떻게 묶었느냐? 예를 들어서 영업하고 무역 물류를 묶고요. 그 다음에 구매 자재를 또 묶고요. 그 다음 또 인사 따로, 회계 따로,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온 생산 따로 이렇게 묶은 거죠. 생산 따로. 이런 식으로 묶어놨다.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각각이 4개로 크게 분야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ERP, 우리가 흔히 말하는 KPC에서 하는 자격증에는 4개의 분류로 영역으로 나뉘어 있어요. 자, 얘 시작은 어디냐? 시작은 가트너 그룹이라는 곳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참고사항이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가트너 그룹이라는 곳에서 ERP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다. 자, 그러면 20세기 이후부터 등장하게 된 ERP는 그럼 어떤 발달 과정을 거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ERP를 들어가기 전에는, 물론 이 발달 과정 전에도 ERP 등장하게 된 혁신 용어들이 있어요. BPR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운사이징이라든가, 얘네들도 시험 문제에서는 가끔 출제가 되곤 합니다. GT라든가, 그 다음에 TQM이라든가. 얘네들은 근데 뒤에서 제가 따로따로 언급을 할 거라서 지금은 크게 언급을 안 할 거고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참고만 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RP는 그럼 왜 등장을 했느냐? 지금 우리가 흔히 여기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1980년대 이전까지는 전산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산이 주도적인 역할을 못했을 시기죠. 그러니까 전산은 전산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부터는 컴퓨터라는 거, 전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사 관리 기법의 주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MRP1이라는 건 뭐냐? MRP1에서 이 M이라는 약자가 머터리얼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라고 하죠. 우리가 자재를 갖다가, R이란 건 리콰이어먼트예요. 즉 얼마만큼의 많은 자재를 소요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생산해서 얘기하는 자재 소요량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얘를 갖다 MRP라고 불러요. MRP. 그래서 어떤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A 제품 밑에 하위에 또 A를 구성하기 위해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또 A, 1, 2, 3이라고 놓으면 이 1을 구성하는데 또 여러 개의 또 구성이 나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가 만약에 엔진이라고 하면 엔진에는 몇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몇만 개의 부품을 과연 얼마만큼을
수요량을 산출하고 필요한 시기를 역산출해서 나가다 보면 그 부품들이 필요한 시기가 있겠죠. 그 시기를 갖다가 각각의 일정을 따져가지고 일정과 소요량을 구하는 걸 기법 자체를 우리가 MR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MRP는 구매 발주 부문에서 많이 써요. 그리고 이 MRP는 그러면 어디에서 흘러나온 거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가의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원가의 3요소는 뭐예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되겠죠. 자, 여기서 재료비가 얘예요. 즉 어떻게 하면 이 원가의 3요소 중에서 재료비를 아낄 수 있을 것인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1970년대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기 시작했다 하면은 얘가 보통 한 80에서 90%를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많은 차지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무비. 노무비는 인건비라서 줄일 수가 없고 경비는 간접비라서 얘도 줄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노무비하고 경비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죠. 전기세가 올랐다, 인건비가 올랐다. 하지만 재료비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면 뭐 유통기한이 쳐져서 버린다든가 아니면 상해서 버린다든가 아니면 뭔가 손실이 있어서 버린다,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970년대까지예요. 근데 이때는 뭐에 중점을 두느냐? 지금처럼 우리가 말하는 원가, 여기서도 재료비를 아끼는데 MRP1에서 중점을 둔 거죠. 자, 그럼 1980년대는 MRP2라고 나오는데 이 MRP라는 용어가 앞에 1970년대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1980년대에서는 이 MRP는 매뉴팩처링이라 해서 머터리얼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는 리소스 플래닝, 즉 제조 자원 계획이란 거죠. 이 제조 자원 계획에서는 만약에 1970년대에서 재료비 얘만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좀 더 확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 플러스 뭐와 뭐까지? 마케팅, 재무 등등 우리가 어떤 걸 생산해서 판매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합친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죠? 총 원가라고 부르죠. 총원가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기존의 거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된 건데 지금 여기는 1980년대까지는 컴퓨터가 있긴 있었어요. 컴퓨터는 옛날에도 286 컴퓨터, 386 컴퓨터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때는 이게 그냥 단순한 계산기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뭐 게임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일부 문서 작업에서의 역할만 했다면 주도적인 역할을 못했던 거죠. 199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IT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IT 기술이 개발에 따라 컴퓨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들어봤을 ERP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된다. 자, 기존의 총원가의 개념에다가 더하기 하는 겁니다.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뭐와 영업, 회계, 인사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모든 영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 자원을 관리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회사만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었어요. 이게 1990년대까지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2000년대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 앞에 E자가 하나 더 붙었죠. 2000년대 넘어서면서 얘는 익스텐드입니다. 확장이죠. 확장된 ERP라는 개념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유 기능뿐만 아니라 이 비즈니스라 부르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우리 고유 영역뿐만 아니라 추가되는 영역까지도 더 잘해야만 된다는 영역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SCM의 개념이 시작이 된 거죠. 왜? 우리는 제조만 해. 근데 제조를 하는데 뭐 판매를 전담으로 하는 곳도 있겠고 광고를 전담으로 하는 곳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물류를 전담으로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회사들하고 서로 엮인다는 얘기죠. 우리는 제조만 하고.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뭐 환경이 생활과학 그런 데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거기는 제조만 하는 거예요. 판매는 홈쇼핑으로 하고 물류는 물류 창고를 임대해서 쓰던가 3PL 업체를 통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도적으로 잘하는 부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회사만 잘 살면 안 돼요. 이때부터는 그죠? 윈입니다. 나도 잘 살고 남도 잘 살아야만 성공하는 시기가 된 거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ERP 발달 과정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더 넘어갔죠. 더 넘어가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라든가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돼가지고 더 훨씬 더 폭넓은 ERP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과정의 마지막 내용인 것 같아요. ERP는 그럼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그쵸? 우선은 비용이 절감된다.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해. 비용이 절감돼요. 왜? 기업은 비용을 절감되면 뭐예요? 곧 수익으로 이어지죠.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IT 기술이 개발이 됐다. 만약에 IT 기술이 개발이 안 됐으면 제가 봤을 때 ERP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착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초창기에도 ERP를 도입했던 회사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ERP를 처음에 도입을 했다가 실패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면 최적화라는 걸 못했던 거죠. 최적화를. 그러니까 전산으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를 넘어서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화가 됐던 거죠. 이원화. 예를 들면 전산으로도 결제를 올리고 수기로도 또 만들어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수기로 했던 사람들은 그냥 수기로만 하지 왜 전산을 집어넣어서 2번 일하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초창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혁신을 시행을 했다가 실패하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스트 프랙티스란 건 뭐냐면 이제 누적이 된 거죠. 누적이 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 특유의 뭐 제조회사 특유의 통신회사 특유의 유통회사 특유의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적용했던 거를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지 않느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베스트 프랙티스 이제는 누적이 된 거죠. 유통회사 중에서도 다른 회사들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미 표준 프로세스 안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등장함에 따라서 기존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내가 필요한 내용만을 뽑아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게 지금은 누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얘가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배우다 보면 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배우실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BPR이라는 건데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리엔지니어링입니다. 업무 재설계죠. 업무 재설계가 무슨 뜻이냐? 쓸데없는 부분이 이제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된다 해서 집에 보내고 구조조정 이런 뜻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작업으로 했었어요. 수작업으로 문서를 작업하던 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분들이 컴퓨터를 배우게 돼서 어떻게 돼요? 부서가 옮겨지겠죠. 부서에 대한 조정이 돼요. 부서 조정. 그러면서 기존에 수작업할 때 필요했던 부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면 그 업무에 맞게 이렇게 부서가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면서 프로세스의 선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보통 BPR은 뭐 ERP 도입하기 사전 또는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시면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전 또는 동시에 진행이 된다. 자, 요런 ERP 크게는 세 가지죠. 세 가지 기술의 발달, 베스트 프랙티스가 존재하고요. 비용이 절감되는 얘네들에 의해서 뭐가 됐다? 도입이 요구가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첫 강의라서 간단하게 ERP에 대해서 개념의 등장과 그 다음에 뭐 발달 과정, 필요성에 대해서만 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부터는 ERP 발달 과정 이후에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요 강의는 저도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은 춘천직업전문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의를 보시고 조금 더 내가 이쪽 분야로 취업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원에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